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만화TV의 한동 대표입니다. 자, 요즘 LG화학이 정말 끝없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통곡의 그런 하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분통을 터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발생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또 CJENM이라는 종목도 폭락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인데요. 바로 이제 이유를 보게 되면은 분할이라는 것이 이제 이유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분할한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악재로 보고 또 어떤 것들은 또 악재가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분별하는 그 반복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주주분들께는 정말 버림을 주는 그런 행위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물론 뭐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자금을 유치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꼭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LG화학 같은 경우에 정말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도 큰 그런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실 때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에 대한 차이점부터 좀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물적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요, 법률적으로 실제 변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한 사업부를 가지고 주식을 발행을 하고 또 신규 회사를 설립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발행된 주식 같은 경우에는 A라는 회사가 있다라면 그 A 회사가 다 소유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B 회사 같은 경우는 분할한 회사, 모 회사의 100% 자회사로 들어가는 그런 게 기본적인 방법이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어쩔 때는 이게 악재가 되고요. 어쩔 때는 또 악재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분을 만약에 매각을 한다라고 하면 그 매각 대금은 A라는 회사에 들어오게 되겠죠. 과거에 이제 뭐 삼성전자가 삼성 SDI로 분할했을 때도 뭐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어쩔 때는 악재냐, 주력 사업부를 떼어냈을 때가 악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기업을 상장을 했을 때 보통 악재가 되고요. 계속해서 빠지는 현상이 발생이 될 겁니다. 요게 이제 물적 분할에 대한 기본 그림이에요. 만약에 이 A라는 기업이 있어요. A라는 기업이 있고 홍길동이 50% 가지고 있고 소액주주가 50%를 갖고 있다라고 봤을 때요. 분할했을 때 A 기업은 여전히 남아있죠. 존속회사입니다. 그래서 홍길동이 그대로 50% 가지고 있고 기존의 소액주주들도 50%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죠. 근데 분할한 이 B기업은 쉽게 해서 소액주주들이 한 주도 못 가져갑니다. 그냥 이 A라는 기업의 100% 자회사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좀 예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죠. A 기업이 있어요. 홍길동이 50% 보유하고 있고 수혜주주도 50%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은 둘 다 상장이 돼요. 그러니까 상장된 기업 분할됐을 때는 둘 다 상장이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몇 대 몇 이렇게 분할한다고 했을 때 뭐 쉽게 얘기해서 5대 5로 분할을 한다라고 하면 A 기업은 홍길동과 소액주주가 다 가지고 있고요. B기업도 소액주주와 홍길동이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가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 더 올라가느냐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 기업이 있고 지주회사가 있고 사업회사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지주회사하고 사업자 둘 다 상장해버리게 되면 이게 같이 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한 또 이 사업회사 같은 경우는 업황이 좋을 때 또 급등도 많이 나오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오히려 기업 가치가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 분할은 보통 약간 호재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악재가 되는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에 악재가 되느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 분할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해서 SK를 최근에 걸 보게 되면요. SK텔레콤이 기업 분할을 하죠. 그러면 SK텔레콤이 남아있고 SK스퀘어라는 회사가 분할해서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 그 비율대로 나눠주는데 보통 이제 사업회사, 주력적인 사업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오히려 주가가 더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지주회사급 남아있는 투자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좀 못 가고 이제 하락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악재가 되는 경우는 뭐냐? 일단 물적 분할은 대부분 악재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100% 띄어내니까 그 회사를 주력 사업인 경우에 특히 이제 주력 사업을 분할하는 경우에 가장 큰 악재가 되는 거죠.
뭐 비주력 사업 같은 경우를 띄어냈다. 이런 경우는 악재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석을 하실 때 LG화학이 왜 이렇게 급락하냐고 보면 답은 나와 있는 거죠. LG화학이 그동안에 올라왔던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러면 LG화학이 올라왔을 때 이유가 화학 업종이 좋아서 올라왔느냐. LG화학의 사업부를 보게 되면 뭐 생명과학도 있죠. 예전에 LG생명과학을 합병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뭐 화학 그리고 이제 배터리가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LG화학을 끌어올린 주력은 바로 이 LG 에너지 솔루션 기업 분할하는 이게 주력이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다른 걸 띄어냈다라고 하면은 비주력을 띄어내면 악재가 안 되죠. 주력 사업을 띄어냈기 때문에 이제 악재가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주력 사업을 띄어냈다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악재가 되지만 결국에 나중에 다시 주가가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LG화학을 예를 들어보게 되면 LG화학이 있어요.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을 분할을 했습니다. 물적 분할을 해서 100% 자회사로 넣어놨어요. 그쵸? 근데 이 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지 않는다라면 이거는 주가 다시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왜 그러냐? 우리가 만약에 주식을 살 때요. LG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100% 갖고 있습니다. 근데 상장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투자자들은 어찌되었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기업을 사고 싶다라면 LG 화학을 사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주가가 다시 올라옵니다. 근데 LG 화학처럼 LG 에너지 솔루션을 주력 사업을 띄어내고 이 기업을 다시 상장을 시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분 가치도 다 해석이 되겠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기업이 매각한 금액 이건 어디로 갑니까? LG 화학이라는 모 기업으로 가게 되겠죠. 근데 그 돈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회복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LG 화학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화학 산업이 좋아지거나 뭐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LG 화학의 강력한 상승은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상장이 돼버리게 되면 이제 2차 전지가 성장 산업이죠. 2차 전지 종목을 사고 싶습니다. 그러면 LG화학이라는 종목을 살 이유가 없는 거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상장되어 있지 않았다라면 이렇게까지는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CJ ENM이 또 물적 분할을 한다고 하면서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J ENM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이제 급락했던 이유가 이제 주력 사업을 띄어내는 거죠. CJ ENM 하면 우리가 뭐 TVN이라던가 이런 이제 미디어, 방송, 드라마 콘텐츠 제작, 얼마 전에 스튜디오 드래곤도 이제 상장 전에 띄어냈었고, 그리고 CJ ENM이 또 이번에 또 띄어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주력 사업이 상장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CJ ENM의 주가는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어차피 그걸 사고 싶으면 CJ ENM을 사야 되는 거니까.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CJ ENM이 기업 분할하고 나서 그 기업 분할한 그 기업을 상장시켜 버린다라면 이것은 상당 기간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뭐 물적 분할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종목은 안 빠지느냐라고 보게 되면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물적 분할을 하더라도 뭐 포스코가 그 물적 분할한 기업을 아마 상장시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영 효율성 이거를 높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경영의 독립성을 높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경영의 독립성을 높여줬다라고 하면 이게 상장되면은 역시 포스코도 주가가 계속 내려가겠죠. 하지만 포스코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마 100% 그냥 자회사로 놔두는 그런 모습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포스코의 주력 사업은 계속 철강 쪽이기 때문에 철강이 남아있다라는 거거든요. 좀 많이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력 사업을 띄어내서 상장시키는 게 가장 큰 악재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LG화학을 보시게 되면은요. 자, 추가를 보겠습니다. 기업 분할 최초의 얘기 나오고 한번 급락이 나왔고요. 뭐 반등이 한번 나온 척했지만 이제 본격적인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LG화학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이 분할된 회사가 상장되게 되면 이제 LG화학은 배터리 회사를 보기보다는 그냥 화학회사와 생명과학회사를 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죠.
LG 에너지 솔루션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지분으로 갖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상당 기간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고, 최근에 SK 이노베이션이라는 업체를 보시게 되면 역시 SK 온을 기업 분할을 하고 상장을 한다고 하니까 주가 계속 밀려 내려왔었죠. 근데 SK 온이라는 회사가 상장이 안 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주가가 강하게 반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죠. 역시 마찬가지로 SK 온이 상장을 해버리게 되면 SK 이노베이션은 그냥 이제 정유회사로밖에 남지 않습니다. 조금 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인적 분할했던 SK텔레콤을 보시게 되면 어때요? SK텔레콤 주력 사업부잖아요.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SK 스퀘어를 보시게 되면 반대로 주가는 좀 내려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근데 올라가는 게 더 많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하나의 주력 사업부는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비주력 사업부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쇄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큰 악재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제 기업 분할 전에 주가는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인적 분할한다고 했을 때 주가가 좀 올라가려는 시도들이 많이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 그리고 예전에 이제 인적 분할했던 업체 보게 되면 한진 그 대한항공하고 한진칼, 여기 이제 또 예전에 이제 인적 분할을 해서 분할되어 나왔던 기업들이었죠. 인적 분할하는 것은 일단은 주가에 그렇게 악재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좀 호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물적 분할했을 때는 무조건 악재라기보다는 비주력 회사인지 주력 회사를 떼어내는지를 먼저 보시고, 그 주력 회사를 떼어냈을 때 이게 100%잘 살아있다고 하면 오히려 나중에 급락한다라면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회사를 IPO 즉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보일 이유가 없다라고 요약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돈마네TV 한동훈 대표였고요. 오늘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그 LG화학은 조금 좀 매도를 좀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드려왔었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말씀 좀 드려왔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공유도 한 번씩 해주신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